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46번째 이야기. 몽고메리와 롬멜의 격돌의 알라메인 전투. 1940년 독일군은 파죽지세의 기세로 서유럽을 휩쓸며 승승장구했는데 동맹국의 승리는 이탈리아 무솔리니를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야심만만한 무솔리니는 히틀러가 동해에 번쩍, 서해에 번쩍하며 유럽 대륙을 정복하는 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영국 본토 공습으로 영국의 지배력이 약화되었으리라고 판단한 무솔리니는 영국의 식민지인 소말리아와 이집트에 대한 침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8월 이탈리아군 40만 명이 소말리아와 이탈리아를 향해 진격했는데 당시 북아프리카의 영국 주둔군은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력이 보잘것없던 이탈리아군은 영국군의 반격에 사상자와 포로가 수만 명 발생하면서 거의 괴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솔리니는 결국 동맹국 독일에 구원 요청을 했는데 히틀러는 49살의 롬멜을 사령관으로 삼아 2개 기갑사단으로 구성된 독일 아프리카 군단을 파병했습니다. 롬멜은 히틀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이탈리아군이 2년 동안 포위하고도 함락하지 못한 투브루크 거점 항구를 단번에 함락시켰습니다. 6월 22일 롬멜이 기갑사단을 이끌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을 불과 65km 앞둔 지점까지 진격해 들어갔는데 아프리카 전선의 소식에 영국 의회는 암울한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초조함에 휩싸인 처칠 총리는 심사숙고 끝에 롬멜에 대적할 상대를 결정했습니다. 처칠은 던케르크 철수 작전에서 훌륭한 공적을 세운 알렉산더 헤럴드 장군을 중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버나드 몽고메리를 영국군 정예부대인 제8군단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는데 훗날 두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큰 공훈을 세우면서 번갈아 원수로 임명됐습니다. 몽고메리는 샌드워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종군했는데 1940년 둔케르크 철수작전에서는 제3보병사단의 사단장을 맡았습니다.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하여 독일군에게 포위되었던 제3보병사단을 무사히 철수시킨 뒤에는 제5군 군단장에 임명됐습니다. 둔케르크 철수작전의 두 영웅이 이제는 나치의 마수에서 북아프리카를 구하기 위해 출격에 나서게 되는데 두 사람은 눈부신 활약으로 처칠의 해안이 뛰어났음을 증명했습니다. 1942년 8월 12일 운송기로 카이로에 도착한 몽고메리는 곧장 상급 사령관 알렉산더를 찾아갔는데 두 사람은 논의 끝에 먼저 8군단의 병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더는 몽고메리 장군에게 능력 없는 지휘관을 대폭 물갈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8월 13일 몽고메리는 차를 타고 제8군단의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여기저기 병사들의 천막이 어지럽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힘이 빠진 채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고 지휘관들은 삼삼오오 모여 철수 시기를 놓고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전투력을 상실한 병사들로는 도저히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몽고메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급선무는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므로 이후 수개월 동안 몽고메리는 일부 참모와 부대장을 과감히 교체했고 병사들을 다독거리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검정 베레모의 육군과 기갑부대 휘장을 단 몽고메리는 병사들의 눈에서 승리의 희망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대를 정돈하고 병력을 보충하는 동안 몽고메리는 독일군이 곧 진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몽고메리는 독일군이 방어선 남쪽에서부터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남부 지역에 있는 알람 엘 할파 능선에 지뢰 수십만 개를 묻고 독일군이 함정에 걸려들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8월 31일 과연 독일군이 방어선 남쪽으로 진격했는데 롬멜의 탱크는 영국군이 매설한 지르바트를 향해 곧장 진격해왔습니다. 독일군이 지르바트로 들어오자 매복해 있던 영국 포병대가 맹렬한 포격을 가했고 순간 사방에서 지뢰가 터지면서 독일군 제21기갑 사단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뢰 공격에 큰 타격을 입은 독일군은 결국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독일군은 3천여 명이 전사하고 탱크 40여 대가 파괴된 반면 영국군은 2천여 명이 전사하고 탱크 60여 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전투 결과를 보고받은 몽고메리는
매우 만족스러운 듯 롬멜이 공을 던졌으니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10월 중순이 되는데 그동안 꾸준히 병력을 보충해 몽고메리의 제8군단은 탱크 1400대, 전투기 1300대, 병사 23만 명으로 보강되었습니다. 반면에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은 탱크 540대, 전투기 350대가 전부였으며 9개 사단 가운데 절반은 전투력이 변변찮은 이탈리아 병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설상가상 탄약과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비 위주의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공격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지자 롬멜은 공격 위주에서 수비 위주로 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롬멜은 엘 알라메인을 사수하기로 마음먹고 독일군 방어선 전면 60km 구간에 지뢰 50만 개를 매설해 폭 8km의 지뢰밭을 만들었습니다. 영국군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구간이었는데 롬멜은 지뢰밭 뒤의 방어선에는 기갑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지뢰밭을 통과하느라 만신창이가 된 영국군에게 포격을 가해 전멸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계획을 시행하기도 전에 병에 걸리는 불운을 맞게 되고 그는 지휘를 시툼의 대장에게 맡기고 독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독일군에게는 계속해서 불운이 따르는 반면에 영국군은 반격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부전선에서 위장 공격을 준비했는데 가짜 탱크와 화포 수천 개를 만들어 놓고 호들갑을 떨며 송유관을 매설하고 남부로 진격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독일군이 남부전선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동안 영국군 주력 부대는 북부전선을 향해 비밀리에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위장술에 독일군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는데 독일군은 12월 이전까지는 대규모 공세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10월 23일 밤 9시 40분 영국군이 화포 1200문을 쏘아대면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는데 영국군은 약 15분 동안 무차별 포격을 가한 뒤 전면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깔아놓은 폭 8km의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예상 밖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뢰 사이에 묻어둔 대형 폭탄들이 폭발해 한꺼번에 한 개 소대의 병사들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거나 선두에 섰던 장교들이 모두 전사하는 참사가 속출한 것입니다. 엘 알라메인 전 지역이 아비규환으로 변한 가운데 공격하는 영국군이나 방어하는 독일군이나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의 유일한 성과라고는 롬멜 장군 대리로 독일군 사령관직을 수행하던 시툼의 대장이 전사하는 바람에 독일 아프리카 군단의 지휘 계통에 혼란을 일으킨 것뿐이었습니다. 10월 25일 히틀러의 명령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요양 중이던 롬멜이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복귀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영국군은 6,000명이 전사하고 탱크 130대를 잃었지만 몽고메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전열을 재정비했는데 제13장갑 군단의 제7기갑사단을 북부 전선으로 이동시켜 총 3개의 기갑사단을 배치하여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10월 28일 영국군은 북부 전선에서 또다시 맹공을 퍼부었는데 그날 밤 영국군의 탱크 부대가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자 롬멜은 신속하게 제21기갑부대를 출동시켜 반격했습니다. 이틀 동안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는데 영국군 기갑부대는 독일의 아프리카 군단과 비교하면 턱없이 경험이 부족했지만 물량 공세로 밀어붙였습니다. 독일군 탱크 한 대에 영국군 탱크 의대가 가세하여 공격을 퍼부은 셈이었는데 11월 2일 영국군의 물량 공세에 패배를 직감한 롬멜 장군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독일 아프리카 군단의 괴멸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고 11월 4일 오후 3시 30분 롬멜은 결국 전선을 사수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고 휘하 부대에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이탈리아 군대가 비축하고 있던 물과 기름, 식량을 모조리 빼앗았는데 보급품이 바닥난 이탈리아의 4개 사단은 결국 영국군에게 투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를 하면서도 롬멜 장군은 잔존 병력을 유지하는 한편 샬롬바 할파 야곡의 매복전에서는 추격해오는 영국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11월 8일 연합군의 가담한 미군이 모로코와 알제리에 상륙하자 전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11월 12일 롬멜 장군은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의 전면적인 철수를 지시함으로써 엘 알라메인 전투가 종료됐습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몽고메리는 보급 부족에 시달리는 독일군을 물량 공세로 밀어붙여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12일 동안 펼쳐진 전투에서 영국군은
병사 1만 3천 명이 사망하고 탱크 500대가 파괴됐습니다. 반면에 독일 이탈리아 연합군은 2만 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파괴된 탱크와 장갑차가 350대에 달했습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의 승리로 영국은 환희의 도가니에 빠졌고 차칠 총리는 직접 아프리카로 날아와 8군단 병사들을 위로했습니다. 차칠 총리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제군들에게 전쟁 중에 무엇을 했느냐고 묻거든 제8군단의 일원이었다고 딱 한마디만 하라. 그것만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몽고메리는 이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영국군 총사령관으로서 활약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육군 원수로 진급했고 백작의 자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군수품이 전투에 미치는 영향력. 사막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탱크도 전투기도 아닌 보급품입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영국 공군은 제공권을 확보하여 독일군의 보급선대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연료와 식료품, 탄약 등의 보급이 끊긴 독일의 아프리카 군단에는 겨우 탱크 210대와 연료 7일분, 탄약 9일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영국군은 10월 한 달 동안 10만 톤에 이르는 물량을 보급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포탄 100만 발과 미제 탱크 200대는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군수품에서 승부가 가려졌다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47번째 이야기, 나치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끈 차칠 총리로 이어집니다.